다음 달부터는 전기와 가스 요금이 모두 오르게 됩니다. 조금 전 정부가 요금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가덕터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가끔 말씀드리기도 하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에어컨 설치가 힘들어서 에어컨을 설치하기 힘든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애초에 오래된 건물에 들어왔고 제 작업실이 지금은 처음보다 물건들도 많은데 구조상 벽걸이나 창문형 에어컨을 장착하기도 힘듭니다. 창문 너머에 옆 건물과 거리도 매우 짧고 그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담배를 펴서 담배 연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을 단다고 하면 필터 문제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애당초 오래된 창문이라 창문형 에어컨 설치도 다소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마침 그러던 차에 딜 팩토리에서 냉풍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젠 아마도 덥다는 핑계는 못 댈 것 같네요. 일단 생각보다는 큽니다. 크고 작은 부분은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 사실상 한 공간에서 조금씩 파티션이 나누어지는데, 주로 트랙이나 도색하는 곳은 빈도수가 편집하고 라이브 방송하는 곳보다는 적지만 정말 필요한 장소고, 사용할 때 너무 더워서 진짜 미치겠는데 그걸 생각하면 차라리 큰 녀석이 전체를 커버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에어컨보다 전력이 낮은 120W니까요. 그리고 설명서를 봤을 때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일단 생각보다 기능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건전지와 리모컨까지 동봉이 되어 있다는 점 역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개를 줍니다. 이게 지금 행사라서 주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안에 약간 가루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게 물을 넣으면 약간 우리 아이스팩 젤리처럼 해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냉풍기 같은 경우는 구조 자체가 직관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 투입구는 제가 실제로 넣어봤을 때 바운딩 효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가 되어 있고요. 배출구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8개의 나사를 이용을 해서 필터를 교체하거나 내부를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50리터의 물 수조량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조 눈금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상하 조절은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된다는 거, 좌우 조절은 가능하고요. 실제 작동하기 전에 내부를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 나사 같은 경우가 이제 좌우에는 3개씩 총 6개가 있고 이제 위쪽에 총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인데 다행히 나사의 길이나 굵기나 전부 다 통일되어 있으니까 나사가 헷갈릴 일은 없을 거는 같아요. 냉각 필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물이 떨어지고 또 바람을 또 통과하면서 이제 뭐 먼지도 조금 걸러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대용량 수조가 일단은 사실 좀 상당히 큰데 이게 지금 성인 팔 하나 길이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요. 이걸 청소한다고 하면은 뭐 이제 분무기 타입으로 이용을 해서 물을 조금 닦아내면 물때 같은 게 분명히 발생할 거잖아요. 우리가 설거지 할 때도 물때는 발생하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닦아줄게요. 닦아주면서 이제 그 공장 그런 냄새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빼주고요. 물 투입을 해줄 건데 되도록이면 좀 그 앞에가 뾰족한 거 그거 넣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물 냉풍 모드를 장도하게 되면 이렇게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이 구멍들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는 구조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이 또 차게 되면 약간 넘치게 되면 그 위 수조 높이에 따라서 또 물이 또 내려가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아이스팩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물을 차갑게, 확실히 이거를 조금 더 해줘야 물 온도가 조금 더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가 6월이었어요. 6월에 온도를 테스트 해봤을 때도 확실히 온도가 조금 많이 낮아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7월 정도가, 그러니까 6월 말에서 7월 정도가 더 더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온도를 확인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해서 영상을 올려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조금 더 사용을 해보는 게 그 외적인 뭐 장단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개인적으로 조금 생기더라고요. 처음에 사용하지 않다가 아이스팩을 넣고 사용하게 되면 이 온도를 낮추는데 아이스팩에 대한 온도가 빨리 이제 녹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체 주기가 조금 더 빨라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텀을 좀 유지하고 싶으신다라고 하면 저처럼 아이스팩 요거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은 뭐 처음에 이게 될까 해서 넣어봤는데 다행히 뭐 완벽하게 사이즈가 맞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좀 형태를 잡아가면서 넣게 되면은 물이 없이 들어가고 다행히 뚜껑도 닫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이제 냉매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온도도 유지할 수 있고 또 재활용하는 입장에서 온도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팩을 이제 얼리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꺾어서 얼리실 거나 끝부분을 좀 냉매가 많이 안 들어가게 평행해서 넣으시게 되면 아무래도 넣는 것도 조금 편하실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틀을 조금 잡아서 얼리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에는 좀 좋을 거는 같아요. 이 투입구, 이제 배출구가 좀 가리지 않게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내부 온도계를 설치하면 되긴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제가 확인할 일은 별로 없어서. 그런데 냉풍기 온도가 지금 되게 높지 않아요? 이게 무슨 냉풍기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저희 집 창문이 37도, 38도, 41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곰팡이가 쓸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 나름의 사용 방법으로 좀 그거를 안 생기게 하려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도 했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사용하다가 중간에 뜯어버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근데 우리가 설거지하는 싱크대도 물때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가정비적인 측면에서 냉풍기를 사용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분명히 청소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공기 흡입을 위해서 좀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녀석이 좀 흡입되는 공기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공기를 좀 제대로 흡입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주변에 물건들을 최대한 좀 두지 않으려고 좀 세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최대한 말려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부 냉각판도 열어주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그리고 습도가 많은 날은 굳이 냉풍 모드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만 하다가 일부는 제가 냉풍 모드를 해제하고 그냥 건조 바람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타이머 기능 같은 경우는 1시간마다 총 12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에코 모드를 포함을 해서 바람 단계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냉풍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일반 선풍기 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물 용량은 50리터였고 그런 점들이 사실상 좀 제품 자체가 크기는 크지만 그 큰 제품에 대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저도 이걸 리뷰하기 전에 다른 제품들도 알아봤는데 비슷한 금액대에 물 용량이라든지 팬의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월등하기는 하더라고요. 뭐 제가 또 협찬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 정도 물 용량에 이 정도 팬 크기에 이 정도 금액이 형성되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당연하게도 냉풍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습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생기는 게 사실이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그래도 조금은 지혜롭게 그리고 에어컨 비용보다는 저렴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가성비 키덜트 가덜트였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